자, 안녕하세요.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등교 개학하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강의는 재생바 아래에 있는 거 땡겨서 끝에 것만 보지 말고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자, 탄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탄성력이란 변형된 탄성체, 여기서 말하는 탄성체는 탄성, 즉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한다 했죠.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탄성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형된 탄성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이 바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방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람이 손으로 이 용수철을 누르고 있죠.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누를 때는 다시 이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누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사람이 여기 손으로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신장시키게 되면, 신장이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잡아당기게 되면 이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은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탄성력의 크기는 물체의 변형된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내가 물체를 더 큰 힘으로 자, 잡아당길수록 여기 있던 물체를 내가 더 큰 힘으로 더 멀리 이렇게 당길수록 이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은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변형된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자, 그리고 탄성력이 사용된 예는 자전거 안장, 그리고 트램펄린, 또 장대 높이뛰기의 이 장대, 그리고 고무밴드, 고무줄, 새총, 농구공, 탱탱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탄성력이 사용되는 예로 용수철에 들어있는 이런 용수철 저울, 체중계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게를 모르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이죠. 자, 그러면 용수철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용수철을 아까처럼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길수록 용수철의 길이는 더 많이 변형이 돼서 더 길어지겠죠. 우리가 이 용수철을 자, 이렇게 더 세게 큰 힘으로 잡아당길수록 이 변형된 정도는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더 길게 늘어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탐구 용수철 저울을 이용한 무게 측정을 한번 펼쳐볼까요? 옷을 갈아입고 과학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실험은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 실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용수철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용수철 실험 장치. 용수철 실험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는 이건 생각보다 가벼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0, 1, 2, 3, 4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0에서 1cm, 2cm, 3cm 이렇게 cm 단위로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 준비물은 바로 용수철. 자, 용수철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무게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한번 다시 볼까요? 교과서에서는 질량이 100g인 추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과학실에 있는 추는 지금 몇 g이냐면요. 숫자가 잘 보이나요? 20g인 추를 이용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100g 안 쓰고 20g을 이용해요? 라고 궁금증이 드는 학생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용수철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얘가 엄청 잘 늘어나요. 이게 용수철이 이 스프링이 약간 말랑말랑한 편이어서 이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 길이가 매우 잘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수철을 무한정 잡아당긴다고 해서 다시 탄성력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용수철도 탄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용수철을 매우 세게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지금 길이가 좀 잘 늘어나는 편이어서 100g 단위의 무거운 추를 이용하면은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여기 지금 질량이,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죠, 이거는. 질량이 가벼운 20g 추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g짜리 추는 과연 무게는 몇 뉴턴일까요? 학습지에 있는 문제, 질량이 20g인 추의 무게는 몇 뉴턴인지 구하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이 20g인 추가 있는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한번 단위를 바꿔볼까요? 질량 20g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kg은 1000g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킬로라는 뜻은 100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g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1g은 1000분의 1을 하면 0.001kg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질량 20g은 20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면 되겠죠? 1000분의 1이 0.02kg과 같습니다. 같다. 1kg은 9.8N이므로 0.02kg, 0.2g이 0.02kg과 같죠? 0.02kg 곱하기 9.8을 한 값인 0.196N, 0.196N이라고 하면은 값이 조금 복잡하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겠습니다. 약 0.2N과 같다. 자, 그래서 질량 20g인 추의 무게는 약 0.2N과 같습니다. 20g의 질량을 갖고 있는 이 추의 무게는 약 0.2N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게가 궁금한, 무게를 모르고 있는 미지의 물체, 선생님은 지금 여기 가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위가 과연 몇 뉴턴인지 무게를 알아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용수철 실험 장치에 용수철을 매달아 처음 길이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 용수철 실험 장치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용수철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고리에 용수철을 걸고 처음에 몇 cm까지 내려오는지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용수철을 이렇게 매달게 되면은 눈금을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용수철 끝이 눈금보다 더 위에 있어서 이것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0점 조절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0점 조절이라는 글씨가 보이나요? 가운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용수철 제일 끝부분을 이 0에 딱 맞출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너무 흔들린다. 자, 딱 0에 이제 닿죠? 용수철이. 여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용수철 실험 장치에 용수철을 걸어주고 추를 먼저 한 개를 걸어주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질량이 100g인 추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 실험실에 있는 20g인 추를 사용해서 한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를 하나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걸어서 아래쪽으로 힘을 가했더니 용수철이 늘어났네요. 지금 늘어난 길이가 대략 3.4cm 정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추를 또 걸어 주겠습니다. 자,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이 더 길게 늘어나죠? 자, 이번에는 길이가 대략 약 6.7cm로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추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추를 걸었더니 이때 늘어난 길이가 약 10.5cm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추 4개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길이가 대략 14.2cm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추를 더 많이 걸수록 전체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용수철에 받는 힘이 더 커져서 용수철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프가 모두 그려졌으면 이번에는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싶은 물체를 하나 고르고 이 물체의 무게가 과연 얼마인지 한번 용수철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재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가위를 골랐어요. 이 가위의 무게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이 용수철 실험 장치에 가위를 달고 그때 길이 값을 읽어서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하기 전에는 항상 이 용수철 저울이 0에 맞춰져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금을 읽을 때 편하죠? 처음 길이를 따로 빼줄 필요 없이 처음 길이가 곧 0이기 때문에 처음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나중 길이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를 모르는 이 가위를 여기 장치에 걸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었어요. 자, 쭉 늘어나죠. 자, 지금 몇 센치까지 늘어났나요? 자, 화면으로 볼 때는 대략 7cm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읽을 때는 시선을 이렇게 눈금과 수직으로 맞춰서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략 6.3cm 늘어났습니다. 무게를 모르는 이 가위를 용수철 실험 장치에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6.3cm입니다. 자, 이것도 학습지에 기록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게를 모르는 이 가위의 무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무게 측정 방법 생각해 보기, 이 순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측정한 결과를 표에 적은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구한 값으로 한번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기후 그래프를 배운 적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사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기후 그래프 어려워했다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는 가로축과 자, 가로축이 있으면은 자, 세로축도 있겠죠. 자, 세로축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자, 가로축이 나타내는 값은 변화시켜주는 요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기후 그래프에서는 이 월을 3월, 4월, 5월, 6월일 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있죠. 세로축은 이때 변화된 요인을 뜻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3월, 4월, 5월, 6월일 때 월을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죠. 이때 지금 기온이 3월일 때는 약 1도, 4월일 때는 약 5도, 5월일 때는 약 12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시간을 0.1초, 0.2초, 0.3초로 내가 변화시켜 줄 때마다 속도가 20, 40, 60으로 변화됩니다. 자, 가로축은 내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0.1초일 때, 0.2초일 때 내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고, 세로축은 그때 변화된 거. 내가 0.1초로 이렇게 봤을 때 20으로 변했네. 0.2초일 때 40이네. 0.3초일 때는 60이네. 이렇게 변화된 요인을 세로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축을 쓸 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축 아래에 월, 시간, 그리고 깊이 이런 식으로 축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축 아래에 축 제목을 써주고 이 값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축 제목을 써주고 그 안에는 항상 그때의 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의 단위는 월, 그리고 이때 이 그래프의 단위는 이건 초를 뜻하는 거예요. 초. 그리고 이때의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축 제목하고 괄호를 친 다음에 그때의 단위를 함께 적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추가 1개였을 때 추의 무게는 얼마였나요? 자, 위에서 질량이 20g인 추의 무게를 대략 0.2N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추 1개의 무게는 0.2N이겠죠. 이때 늘어난 길이가 3.4cm, 추가 2개일 때 추의 무게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0.4N, 늘어난 길이는 6.7cm였습니다. 자, 3개일 때 3배를 해주면 되니까 0.6, 그리고 10.5cm, 마지막으로 추가 4개일 때는 0.8N, 그리고 14.2cm 늘어났습니다. 자, 추가 1개, 2개, 3개로 추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전체 무게도 자, 2배, 3배, 4배, 곱하기 3, 곱하기 4, 4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의 무게가 점점 증가할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축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축의 제목이 여기 미리 쓰여져 있네요. 축의 제목은 가로는 추의 무게, 그리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리고 세로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축의 간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축의 간격을 설정할 때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의 눈금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최대값은 추의 늘어난 무게와 늘어난 길이의 최대값보다 조금 크게 정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지금 추가 늘어난 무게, 이 최대값이 지금 0.8까지 늘어났고요. 늘어난 길이는 14.2c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값이죠. 자, 최대값.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에 이 값들을 표시해 줄 때, 자, 추의 무게가 예를 들면 이때가 0.2, 이때가 0.3, 이때가 0.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0.8일 때를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축의 눈금을 표시할 때는 눈금의 최대값을 우리가 측정한 이 추의 무게보다 조금 더 크게 정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추의 무게, 이 간격을 0.2, 자, 2칸씩 지금 설정하겠습니다. 0.4, 0.6, 0.8, 그리고 여기가 그럼 대략 0.9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0.8이라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이 그래프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래프 안쪽에 이렇게 값들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늘어난 길이도 지금 최대가 14.2cm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표시할 때도 간격을 2cm, 4cm, 6cm, 8cm, 10, 12, 14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은 최대값인 14.2가 이 그래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가 14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14.2라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 눈금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측정한 이 무게와 길이의 최대값보다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눈금을 그려줬으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한 값을 여기에 직접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추의 무게가 0.1 때 늘어난 길이는 3.4cm입니다. 여기 지금 큰 눈금이 2, 그 다음 눈금이 4면은 대략 이 가운데 지점이 약 3.2cm 정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 추의 무게가 0.4일 때 늘어난 길이가 0.7입니다. 자, 0.4일 때 늘어난 길이 0.7. 그러면 대략 7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쯤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0.6일 때 10.5. 지금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10.5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위쪽에 표시를 해주고요. 0.8일 때는 14.2입니다. 자, 14보다 약간 더 위쪽에 있는 점을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점들을 표시했으면 이 점들을 직선으로 이어줄 건데요. 모는 종이에 찍은 점에 가장 가까운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 점들이 최대한 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직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이 점들을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용해서 그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인데요. 무게를 모르는 가위를 용수철에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가 6.3cm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세로축에서 지금 여기가 6, 그리고 이 가운데가 7이겠죠. 그러면 6.3은 이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 6.3인 지점을 쭉 따라서 가신 다음에 여기 선과 그래프의 이 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가로로 이렇게 따라 내려갑니다. 자, 이때 값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칸에 지금 큰 눈금의 간격이 지금 0.2고, 그러면 이만큼의 간격이 0.1이고, 그럼 이 작은 눈금의 간격은 대략 0.1의 5분의 1의 값인 0.02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같죠? 그러면 이 값은 0.2에서 0.1 한 칸 더 갔으니까 0.3, 그리고 세 칸, 0.02만큼 세 칸 더 갔으니까 0.36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6.3cm일 때 물체의 무게는 약 0.36 뉴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직선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이제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무게가 점점 증가할수록 길이도 함께 점점 증가하죠. 이렇게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날수록 길이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알면 우리가 모르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를 1개, 2개, 3개로 늘릴 때마다 추 전체 무게는 2배, 3배가 되었죠. 지금 이 1뉴턴의 추를 하나씩 더 걸어줄 때마다 2개 걸면 2뉴턴, 3개 걸면 3뉴턴으로 2배, 3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2배, 3배가 됩니다. 즉,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를 하는 것이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직선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비례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는 이 용수철 이 실험 장치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수철 저울도 있고요. 우리가 택배 상자나 무거운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손 저울, 그리고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주방용 저울, 또 우리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 이런 것들이 다 용수철 저울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이런 장치들이에요. 자, 이런 주방용 저울이나 체중계, 손저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늘어날수록 이 안에 있는 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 눈금이 이렇게 눈금의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때의 눈금을 읽어서 몇 킬로그램인지 이제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무게의 단위는 뉴턴인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뉴턴이라는 단위 대신에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질량이 아니라 무게를 재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였습니다.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분석하면 우리가 모르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한 물체의 무게 측정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그대로 똑같이 오늘 나눠준 그 프린트 학습지 있죠? 학습지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됐다면은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등교 계약했을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